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엔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뭔가 이제 조금 좋지 않은 재무적인 얘기들이 계속해서 좀 나와주고 있기는 합니다. 우리가 조금 리스크를 좀 보긴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죠. 일단은 광무, 본업은 적자인데 금융수익은 좀 급증하고 있는 모습들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을 해주고 있네요. 얘네들은 2024년 영업손실이 무려 47억인데 당기순이익이 무려 1000억이 넘어요. 야, 이거 왜 이렇게 되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 지배 구조 연결고리를 놓고 보면 광무랑 엔캠 모두 오정강 대표의 직간접적 지배 아래에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광무 지분은 오 대표 계열사 뭐 이런 식으로 좀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의혹이 드는 거죠. 이거 잘못하면은요, 그대로 이제 정지 먹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 물론 이제 엔캠이라는 회사를 따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에는 정지가 나오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수없으면 시장에서 이거 광무라든지 아니면은 이 엔캠의 주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불확실성한 부분이 있다든지 설명을 했는데 그 해명이 믿지 못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충분히 뭐가 됩니까? 갑자기 이거 정지가 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된다. 특히 지금 이재명 행정부에서 저번에 한국거래소에 가가지고 대통령이죠. 대통령 얘기하는 것들을 봤더니 일단은 뭔가 조금 장난치는 사람들, 주가 조작이라든지 아니면 주식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 걸리면은 뭐 이제 큰일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할 정도로 좀 강한 어조로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얘네들 좀 그래요. 여기다 이제 중앙첨단 소재까지 넣어가서 광물한 중앙첨단 소재, 그 다음 엔캠 이런 쪽에 대한 지분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늘 한쪽으로는 생각을 해두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얘네들도 지금 보면은 엔캠이 계속해서 뭐 이니텍을 매수했다가 뭐 2달 만에 매각을 하고 그 현금을 가지고 뭐 중국 시장에 투자한다, 뭔가 시설을 투자하겠다, 자금 조달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끝은 재정 악화 아니야? 이런 식의 조금 뭐랄까 눈치를 주거나 의심하는 것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얘네들요, 상장하고 나서 전환사채라든지 회사채 이런 것들 총 6천억 이상의 돈을 조달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중 대부분이 미국 조지아라든지 폴란드, 헝가리아 이런 쪽에 좀 전액 생산 시설에 좀 투자를 하는데 좀 필요한 자금으로서 활용이 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6천억을 시장에서 조달을 했다? 야, 이거는 조금 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얘네들 현금성 자산도 굉장히 좀 급감하고 있는 모습인데 2024년도 말에 한 1000억 정도 현금성 자산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1분기에 2025년 1분기에 260억으로 확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3개월 만에 무려 800억 정도가 현금성 자산이 없어졌다는 얘기거든요. 남은 현금으로는 단기 부채라든지 운영비 이런 것들 살짝 부담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재무적인 부분에 의해서 좀 태클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물론 이게 엔캠만의 문제는 아니고 2차 전지들이 전반적으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좀 좋지 못했던 실적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나오는 그런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얘네들 매출액 같은 경우도 2021년에서부터 쭉 가면은 충분히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2022, 2023, 2024년도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액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영업이익은 뭐예요? 눈에 띄게 하락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보유 자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물론 이제 자산 총계라든지 자본 총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부채 총계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은 여전히 뭐 많아지고 있죠. 부채 역시도 많아지고 있는 부분이죠. 일단은 뭐 자금 조달의 부작용도 생길 수는 있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주주였던 오정강 대표 지분이 얘네들 메리츠 쪽에 담보도 잡혀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경영권도 위협 가능성도 존재하는 부분이다. 물론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야,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좀 돈을 많이 좀 투자를 하는 것들이 어디냐, 전액이라든지 리튬이온이라든지 뭐 첨가제든 수직 계열화를 만들고 2차 전지 소대 사업 확장을 위한 투자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여전히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엔캠을 나쁘게 봐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눈에 딱 봤을 때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언급이 되면은 여러분들도 뭐 기분이 솔직히 좀 나쁘죠?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인데 왜 이딴 뉴스들을 이렇게 좀 내보내는지. 예, 그러면은 안 갖고 계시는 분들이야 조금 조심하면 되는 거고, 갖고 계시는 분들이야 왜 하필이면 이런 자리에서 그런 뉴스들이 나오는 건가, 이렇게 조금 고민을 하거나 조금 안 좋은 생각을 좀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2차전지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새로운 정부가 2차전지를 손놓고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충분히 뭔가를 하겠다라고 좀 언급을 하고 한국형 IRA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분위기를 좀 반전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실질적으로 뭔가 도움을 주거나 어떤 계획이라든지 타임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설정이 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놓고 본다고 그랬을 때에는 뭐 다른 정책들도 마찬가지죠. 뭐 하겠다, 뭐 해주겠다라고 해서 기대감이 올라가는 부분이라서 2차전지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조금 기대를 했습니다. 예. 여기 라인에서 조금 강한 반등이 좀 나와서 75,000원을 돌파했다라는 개념보다는 그동안에 계속해서 저항을 받고 밀렸던 61선을 돌파했다는 개념에 이런 장대 양봉이 하나 형성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 해봤어요. 물론 이제 뭐 에코프로 형제들을 놓고 본다고 했을 때 얘네들 역시도 여기서 21선을 다시 한번 돌파하고 이렇게 가졌으면은 뭐 2차전지 애들 전반적인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여전히 그러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죠. 물론 이제 전 저점 라인을 깨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여기서 지켜줄 거야 라고 안심할 필요도 없는 거죠. 안심할 수도 없는 거죠. 우리 너무나도 속았잖아요. 전저점 지켜줄 거야 깨지고, 전저점 지켜줄 거야 깨지고. 보이세요? 여기 라인을 지지해서 반등이 나오더니 깨져. 여기 라인을 지켜주고 반등이 나오더니 깨져. 여기 라인을 지켜주고 반등이 나오더니 깨져. 여기 라인을 지켜주고 반등 나와서 이렇게 돌릴 것 같더니 또 깨져. 이렇게 좀 반복적으로 실망감을 주는 게 바로 2차전지 애들이에요. 지금 당장으로 놓고 보면은.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좀 슬그머니 좀 돌려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이게 뭐 정부가 뭔가를 좀 해주겠다라고 언급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투심이 2차전지에서 살아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다. 더군다나 엔캠을 보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렇게 조금 계속해서 언급되는 이 지분 구조라든지 뭔가 수상한 이런 돈의 흐름, 지분의 흐름,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썩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래도 나름의 리스크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해놓고 있어야 된다. 무한정 엔캠이 좋다라고만 우리가 좀 할 수는 없죠. 예, 좀 냉정하게 생각을 했을 때 물론 그들의 뭔가 이제 지분 구조라든지 뭔가 수상한 움직임 이런 것들이 엔캠에 직접적으로 나쁘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조금 뭐라 그럴까 고민을 해보고 늘 머리 한 구석에는 이러한 리스크도 있을 수 있어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놓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허벅영래TV 공식 채널 보시면 정말 중요한 것들 깔끔하게 정리해서 올려놨죠. 그리고 저희 오늘도 이렇게 또 단기 매매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장은요 꼭 2차전지만 봐야 된다, 꼭 엔캠만 봐야 된다, 그런 시장은 아니죠. 정말로 좋은 시장이고 여러분이 봐야 될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굳이 내가 아직까지 이 밑에서 뭔가 고개도 못 들고 있는 그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지금은 여러분들 시장에서 움직이는 것들에 집중을 하고 나중에 추세가 전환이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떤 특정한 종목이 아니라 2차전지 애들이 전반적으로 고개를 든다라고 했을 때 그때 우리가 2차전지를 좀 적극적으로 봐도 되는 거고요. 지금 당장은 꼭 그럴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허벅영래TV가 열심히 걸어왔습니다. 중간에 뭐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에 국경이 폐쇄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하는 것도 있었고 뭐 살다가 비상계엄도 경험을 해보고 정말로 많은 것들이 스쳐 지나갔는데 그래도 저희 허벅영래TV 뚜벅뚜벅 우리가 가야 될 길 열심히 걸어왔습니다. 또 많은 회원님들이 뭐 과일 바구니도 보내주고 커피도 사주시고 축하한 인사도 많이 건네주시고요. 뭐 우리 스스로도 이렇게 어려운 한국 시장에서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꾸준하게 버티고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매일같이 저희 뭐 이런 매매들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수 있다. 이러면은 뭐 스스로도 좀 대견하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생일 파티를 진짜 성대하게 준비합니다. 내일 생일 파티 준비할 거니까 여러분들 오십시오. 저희가 사려놨던 뭐 케이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진짜로 그동안 없었던 역대급 혜택들 많이 준비해놨으니까 오셔가지고 구경하시고 여러분들이 챙겨가시면 정말로 도움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